그러면 얘들아 우리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보자. 처음에 쌤이 6번부터 시켰는데 나름대로 쌤 생각에는 그 중요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 문제고 문제 완성도가 좀 수능과 가깝고 자, 이런 문제들을 좀 선택을 했어요. 이왕이면 6월, 9월을 중심으로 해서 자 6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이게 중복 조합 문제라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4개의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합니다. 그쵸? 중복을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복인데 과연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볼 거면 자, 선택만 하고 지금 배열한다는 얘기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배열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중복 조합이 될 거야. 그래서 1, 2, 4, 8 4개 중에서 중복화를 3개 선택하면 일단 전체 경우는 4H3이 되는 게 맞죠. 이게 전체인데 딱 봐도 얘네들을 3개 곱했을 때 100 이하가 되는 애들이 100 초과가 되는 애보다 많잖아. 그치? 웬만하면 100 이하일 거 아니야 3개 고르면. 그러니까 나는 100 초과가 되는 애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봤더니 8을 3번 뽑게 되면 어차피 100을 넘길 거고요. 그럼 8의 개수 이제 줄여나가는 거야. 8 2개에 4 하나, 8 2개에 2 하나 돼도 여전히 100을 넘겠죠. 8 2개에 1 하나는 괜찮을 거고 그럼 8 하나 더 줄여서 8 하나에 제일 큰 거 4 2개 넣었더니 얘도 100 넘어버리죠.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더 있나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8 하나에 4 하나에 2 하나 딱 껴봤더니 얘는 괜찮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00을 넘는 건 이 4개의 조합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끼리의 순서 배열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지. 뽑기만 하니까 얘네들 배열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4개가 4개가 얘의 여사건 전부고요. 그럼 전체 4H3에서 이 4개만 빼준 16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로 푼 거니까 뭐 특별하게 얘가 굉장히 거슬리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이번 12번 문제도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평범한데 문제 자체는 평범한데 은근히 그래도 따져줘야 될 게 많거든. 자, 12번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가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3개를 곱한 것이 180이라 나와 있고 자, 180을 쌤은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 2개에 3 2개에 5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 2개도 이 3명이서 나눠 가져야 되고요. 그쵸? 2가 만약에 다 얘한테 몰빵되면 일단 4를 갖게 되는 거고 2를 뭐 하나씩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3의 개수가 또 섞이겠죠. 그러니까 이 2개를 누구한테 줄 거냐 3 2개를 누구한테 줄 거냐 5 하나를 누구한테 줄 거냐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숫자가 달라지겠지. 자, 그런데 나 조건에서는 A와 B와 C가 전부 다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셋이 전부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셋을 전부 다 다르게 설정하는 건 더 어려울 거니까 이번에도 쌤은 여사건으로 풀겠다는 얘기야. 자, 3개의 숫자가 전부 다 다르다의 반대말은 뭘까? 셋 다 같거나 셋 중에 2개가 같다. 이거가 똑같겠죠. 그치? 그럼 이제 셋 다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왜? 180이라는 숫자는 일단 자연수 3개를 곱해서 만들 수 없는 숫자고요. 그 이유는 뭐야?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 만약에 5도 제곱이 돼 있으면 2, 3, 5 주고 2, 3, 5 주고 2, 3, 5 주면 전부 다 같은 숫자가 되겠지. 근데 2는 2개 있고 그것도 아니네. 3개 줘야 되니까 2 2개랑 3 2개인 것도 안 돼요. 그쵸? 다 동일한 소인수가 3개씩은 있어야지 다 같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셋이 다 같아져 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일단 불가능합니다. 야, 자연수 3개 곱해서 180 절대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내가 따져봐야 될 건 셋 중에 2개가 같은 것만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에서 셋 중에 2개가 같은 경우만 뺄 건데 자, A랑 B가 같고 C는 다른 경우를 센 다음 거기에 3배만 해주시면 되겠죠. 왜? B, C가 같고 A만 다른 경우, A, C가 같고 B만 다른 경우 다 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A와 B가 같고 C가 다른 경우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A랑 B가 같으려면요 둘이 가진 소인수가 완전 똑같아야 돼. 그러면 2 2개, 3 2개 있고요 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같으려면 얘네들 누구한테도 5가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 만약에 5 하나가 이 둘 중 하나한테 갔다면 절대 다른 하나는 5를 갖지 못할 테니까 같은 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5는 무조건 C한테 이렇게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2 2개랑 3 2개를 얘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만 중요하겠지. 그치? 어떤 게 일단 가능할 거냐면 둘 다 2랑 3을 다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 1 하고 C가 남은 걸 다 가지니까 180이 나오겠죠. 그 다음 2 하나랑 2 하나를 얘한테 주고 나머지 다 C한테 몰아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2 되고 나머지 다 C한테 가니까 45가 되겠지. 그 다음 3 하나 3 하나 주고 나머지 다 C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3, 3이고 나머지 다 갔으니까 2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두 개, 2 하나, 2 하나, 3 하나, 3 하나 이렇게 주면 6, 6 나오고 얘는 5 하나만 남겠지. 이거밖에 없지 않겠어? 그치? 결국 2가 두 개 있고 3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것끼리는 약간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5는 무조건 C한테 몰아준다. 그러니까 C는 다 5의 배수가 나오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이 4개의 조합밖에 없을 거고 이 4개가 이제 3을 곱해질 거 아니야? A씨 같은 경우랑 또 B씨 같은 경우. 그래서 3을 곱하면 12개를 뺄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이 두 개를 얘네 셋한테 나눠주는 경우에서 3H이죠. 자유롭게 나눠주면 되지. 그 다음에 3 두 개도 얘네 셋한테 자유롭게 나눠주고요. 5 하나도 셋한테 자유롭게 중복하게 나눠주는 거지. 이 경우를 세면 663에서 108 나오니까 거기서 빼주시면 96이 정답이 되시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잘 처리해야 될 건 뭐냐면 쌤이 지금 180을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2라는 소인수 2개와 3이라는 소인수 2개와 5라는 소인수 하나를 얘네한테 나눠준다는 방식으로 A, B, C를 전체를 골랐다는 거. 그치? 그래서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해서 2를 나눠주고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해서 3 나눠주고 중복 허락해서 1개 선택해서 3, 5 나눠줬다 라는 판단으로 일단 얘를 구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 12번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풀 때 이거 다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들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하시는 게 맞아요. 15번 문제 보면 검은색 볼펜이 한 자루가 있고 파란색이 4자루가 있고요. 빨간색이 4자루가 있어. 근데 이 9개를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5자루를 선택해서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대. 그러면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세야 되겠죠. 자, 이게 어느 정도의 노가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저 9가지 볼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어렵지 않으나 개에 따라서 딸려있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다를 거니까 내가 얘들 일단 다 써주시는 게 맞겠지. 그러면 여기서 5개를 선택하려면 검은색을 일단 뽑았거나 뽑지 않았거나 나눠지겠죠. 그럼 검은색을 뽑았다고 쳐 한 개를 어차피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4개를 더 뽑으면 되니까 4, 0, 3, 1, 2, 2, 1, 3, 0, 4가 있을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엔 검은색을 안 뽑았다고 치면 그러면 총 5개를 뽑아야 되는데 5, 0은 불가능하잖아. 파란색, 빨간색 4개씩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4, 1, 3, 2, 2, 3, 1, 4 이렇게 있으시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되면 각자의 뽑은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 A랑 B라는 2명의 학생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검은색을 나눠줄 2명 중에 1명을 고르면 되죠. 누가 가질 건지. 그 다음에 빨간색을 나눠줄 2명 중에 4명을 고르면 되죠. 선생님 2명 중에 4명을 골라요? 당연히 중복 허락할 거니까 4명 고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얘가 2명 중에 1명 고를 건데 자, EC과 EH는 어차피 똑같아요. 왜? 1명을 뽑을 거면 중복을 허락하나 허락하지 않나? 어차피 중복의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둘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도 A가 뽑히고 A, 4번 뽑히면 검 하나랑 빨 4개를 다 A가 갖는 거겠지. 왜? 볼펜을 한 자루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누가 못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EH1과 EH4를 곱해서 이제 검은색 누가 가질 건지 빨간색 4개를 누가 가질 건지를 골라주시겠죠. 그치? 그러면 그게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경우의 수가 누구랑 똑같겠니? 당연히 얘랑 똑같지 않겠어? 대칭 구조잖아요. 여기다 10개가 탕 하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1, 3, 1이 있으면 이번엔 검은색 하나를 둘 중 1명한테 주고 빨간색 3개를 둘 중 3명한테 준다고. 중복 허락하니까 그냥 주면 되는 거야. 2명 중에 3명 고르면 되는 거야. A, B가 있는데 A 3번 고르면 A한테 3개 다 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고 EH1로 또 파란색도 나눠주는 거죠. 그럼 걔를 계산하면 16이 나오고 그러면 1, 1, 3도 동일하게 16이 나오겠죠. 같은 구조니까. 그 다음에 1, 2는 이제 EH1, EH, EH 18 나오실 거고요. 자, 0, 4, 1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얘랑 같은 경우야. 1, 4, 0이잖아. 그래서 얘도 10개가 똑같이 되실 거고 얘도 그럼 10개가 되시겠지. 얘는 EH3 곱하기 EH2니까 12가 되고 12가 돼요. 다 더해주시면 114가 나오실 거고 얘가 정답으로 나오시겠죠. 이 정도 노가다는 해주셔야 돼요. 뭐 심한 노가다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할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보자. 자,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쌤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 건데 20번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아. 자, 집합 x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이런 함수인데 여기서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f라고 부르는 거지. 자, 잘 출발을 하시면 될 건데요. 일단 봐봐. 가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치역이 3개라 그랬어. 치역이 3개야. 치역이 3개는 1부터 7까지 중에서 오직 3개만 선택을 받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그 선택받은 애가 1, 2, 3일 수도 있고 1, 2, 4일 수도 있고 1, 2, 5일 수도 있고 1, 2, 6일 수도 있고 1, 2, 7일 수도 있고 3, 4, 6일 수도 있고 아 엄청 많네? 그 다음 뭐 하면 돼? 7시 3으로 먼저 누가 치역일지 먼저 골라주면 되겠지. 그치? 얘를 어차피 곱할 거니까 내가 그 중에 한 예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괜찮다고. 어차피 얘를 곱할 거면 여러 개가 3개가 다 선택되는 걸 다 고려한 거니까. 그래서 난 대표적으로 1과 2와 3이 선택받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그래. 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중복 조합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왜? 더 큰 정의역이 무조건 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니까요. 이거 중복 조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도 3개 중에 하나가 되고 2도 3개 중에 하나가 되고 근데 나 조건이 없었다면 이거 그냥 뭐야? 3의 7승이죠. 나 조건이 있으니까 뭐야? 3H7이 일단 전체 경우 아니겠니? 3개 중에 중복하라 해서 7개를 선택해버리는 거. 그럼 내가 만약에 1을 4번 선택하고 2를 1번 선택했어. 3을 2번 선택했어. 그럼 7번 맞죠? 3H7로. 그러면 1, 4번 누가 가는 거야? 1, 2, 3, 4가 이렇게 1, 4번한테 가야 되고 5가 이렇게 2한테 가야 되고 6이랑 7이 3한테 이렇게 와주시는 경우겠죠. 중복 조합이니까. 자, 이렇게 될 건데 선생님 그러면요 쌤이 3H7로 계산하면 그냥 이걸로 하면 그게 답이지 왜 뒤에 뭔가를 빼요? 내가 3H7로 계산하면 당연히 얘만 중복 허락해서 7번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전부 다 1한테 가버리면 걔 치역이 3개야? 아니지. 그럼 결국 뭘 빼야 돼? 치역이 하나인 경우와 치역이 2개인 경우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치역이 하나인 경우 몇 개 있겠어? 전부 다 1한테 가고 전부 다 2한테 가고 전부 다 3한테 가는 3개가 이렇게 있으시겠지. 치역 1개. 그쵸? 그러면 치역 2개인 경우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얘를 어떻게 뺄 거냐면 자 봐봐. 얘네가 자유롭게 갔는데 3은 선택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1만 5번, 2만 2번 선택받은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 그러면 1 간 다음에 2 이렇게 갔으니까 치역 2개잖아. 이런 애들을 잘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3이 선택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2가 선택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1이 선택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거니까 3을 곱해요. 그치? 그래 놓고 3이 선택 못 받은 경우는 즉 1, 2만 선택을 받은 경우 좀 보자고. 그럼 1, 2만 선택을 받은 경우는 2개 중에서 중복하락해서 7개 선택한 경우일 거 아니야. 그래서 EH를 계산을 해. 그런데 그 계산하면 또 뭐가 껴있겠니? 전부 다 1한테 간 경우랑 전부 다 2한테 간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 근데 그건 이미 앞에서 뺐으니까 걔는 또 빼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2를 빼준 애를 3배에서 빼줘야 되겠지. 왜? 얘가 2개 중에서 중복하락해서 7개를 선택한 경우인데 그 중에 그 2가지는 전부 다 하나한테만 갔을 경우니까 걔는 치역 2개가 아니라 치역 하나죠? 그러니까 치역 2개짜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해서 3을 곱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3H7은 36이시고요. 얘는 3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6이기 때문에 맞냐? 6이기 때문에 6, 3, 18에서 15가지가 되네. 즉 1, 2, 3을 가지고 내가 중복 조합으로 함수의 대응 관계를 만드는 관계의 경우의 수가 15개 있으니까 난 뭘 곱해야 돼? 1, 2, 3으로도 그걸 했을 수 있고 1, 2, 4로도 했을 수 있고 1, 2, 5로도 했을 수 있으니까 결국 73을 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5랑 15를 곱했더니 이제 525가 나오겠다고 정답이 나올 텐데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4점짜리 문제를 쌤이 골랐고 나름대로 다 무게감이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참고하시길 일단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 문제가 더 남았는데 너희들 분명히 23번까지는 아직 못 건드렸을 것 같아. 쌤이 시간은 좀 줬지만 그래서 23번을 잠깐 풀어볼 시간 한 3, 4분 더 드릴게요. 자, 23번 한번 들어가 보자.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바로 작년 6월 29번 문제입니다.
봤어요. 근데 보지 마.
자, 여러분들 23번 좀 봤나요? 쌤이랑 좀 같이 하자. 자, 23번 문제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또 이번에도.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이 같고요. 또 f란 대응관계를 만드시면 돼. 자, 가족권 봤더니 f 합성 f1이 4라 그랬어. 그치? 합성이 한 번만 취해져 있고 치역 개수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족권을 이유로 해서 굳이 여기다 x를 또 한 번 만드는 거는 뭐 굳이 필요하진 않은 일 같아. 자, 왜냐하면 f1이 뭐가 될진 모르는데 그 결과를 또 대입했을 때 또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만약에 f1이 1이라면, 자,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다시 한번 f1이 되니까 또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4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f1이 1인 거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체크를 했어. 그 다음 나조건을 보니까 f1과 f3과 f5는 서로 간에 중복 조합의 조건을 갖고 있네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중복 조합이야? 그러면 f2와 f4는 뭐다? 전혀 무관하시네. 얘는 지멋대로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 3, 5는 조건이 있지만 f2와 f4에 대한 조건 없으니까 얘네들은 지 맘대로 깝치고 다녀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봐봐. 경우를 나눌 건데 처음에 f1이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f1이 2가 된다면 f2는 4가 돼야지 맞겠죠? 따라서 f1이 2고 f2가 4라고 쳐봐. 그럼 쌤이 그림은 이거에서만 그릴 건데 자, 1이 이렇게 2한테 가고 2는 이렇게 4한테 갔으니까 2가 이렇게 4한테 올 거여서 일단 가족권이 만족이 되겠지. 그 상황에서 나는 뭐만 해주면 되니? 3, 4, 5의 함수값만 결정을 해주면 된다고. 그렇지 않아? 그런데 1이 2한테 갔단 말이야? 그럼 얘가 2한테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럼 F3과 F5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와야 되고 얘네들끼리 대소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 3, 4, 5의 후보가 있는 거고 얘 중에 중복해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러면 선택만 해주면 알아서 3이 작은 쪽, 5가 큰 쪽한테 올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여기다 뭐라 적었니? F3이랑 F5를 결정하는 그 과정은 경우의 수가 4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하게 선택할 것이다. 왜? 2, 3, 4, 5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4H2로 F3과 F5가 결정이 됐어. 자, F4 같은 경우는 뭐야? 자유의 몸이라고. F4는 그냥 1, 2, 3, 4, 5 중에 아무한테나 가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4H와 5를 곱한 것, 즉 10 곱하기 5를 한 50가지가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괜찮으실 거야. 두 번째로 봐봐. 이번에는 두 번째 게 약간 매력 포인트야. 재밌어. 이 두 번째 게. 자, 이번엔 F1이 3인 경우를 볼게. 자, F1이 3이 되면은 F3은 4가 되는 거지. 자, F1이 땅 하고 3인데 F3이 4니까 얘가 이렇게 3이신데 얘가 4니까 일단 주어진 조건은 만족하네? 그러면 F5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4가 되거나 5가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F5를 결정하는 건 2가지밖에 없겠죠. 그치? 그리고 F2와 F4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F2와 F4는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니까 F2가 5개 중에 아무한테나 가면 되고 4도 5개 중에 아무한테나 가면 되죠. 여기서 괜히 머릿속으로 막 중복조합 쓰고 이러면 안 된다. 2랑 4는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냥 5의 제곱 5개를 2번 곱한 게 경우의 수가 아닐까? 그래서 25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50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이게 F1이 3일 때의 결정이죠. 자, 그 다음 F1이 4일 때를 볼 거야. F1이 4가 되면 얘가 이렇게 4가 되는 거니까 F4도 4가 돼야 돼서 1이 4한테 가면 4도 4한테 이렇게 와야 되는 거겠죠. 아무 상관 없겠죠, 그거는. 자, 그러면 F1이 4고 F4도 4면 이미 둘은 결정돼 있어. 그럼 이제 3, 5, 2의 함수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3과 5는 누구의 영향을 받니? 당연히 그 1에 대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F1이 4였으니까 3과 5는 뭐 할 수밖에 없어? 4, 5랑 이렇게 둘 중에 중복하러 해서 2개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2H2를 시전하게 될 거고, 자, 얘가 일단 경우의 수인데 F2를 결정할 때는 이번에도 자유니까 5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 5, 15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F1이 갈 수 있는 것이 5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자, 5를 가려고 딱 봤단 말이야. 근데 F1이 만약에 5가 되면 F5는 4가 돼야 되니까 F1이 오고 F1이 오고 F5가 4다. 그러면 얘가 오고 자, 얘가 4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치? 근데 얘가 오고 얘가 4일 수는 없잖아.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치? 이건 불가능할 테니까 4번은 쌉불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가능한 건 1번과 2번과 3번밖에 없으니까 경우수 다 더해주시면 115가지가 정답으로 나오겠지. 그쵸? 자, 나름대로 논리가 명확하게 쌤이 풀어드린 문제고, 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 F1이 1한테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럼 2한테 가거나 3한테 가거나 4한테 가거나 5한테 가는 4가지 경우를 보셔야 되는데, 3과 5를 결정할 때는 1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게 맞고, 얘가 어디로 갔는지. 근데 2번 케이스는 좀 재밌게 1과 3이 미리 다 결정돼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만 결정하면 되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자, 마지막 경우의 수는 5와 1의 함수값과 5의 함수값이 역전되면서 크기가 아예 불가능한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쌤이 총 5문제 풀어드렸는데 3일차 문제가 한 20몇 개 돼요. 쌤은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를 풀어드렸고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풀수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잠깐 넘어갈 거냐면, 시간이 많진 않으나 시너지 질문을 지난 시간에 보내주신 학생들이 있어요. 총 3명. 총 3명. 쌤이 기억하기로는 준수, 성현이, 그 다음에 은진인데, 은진이는 지금 없으니까 은진이 질문은 뭐 여기서 처리 안 하도록 할게, 일단은. 아, 준수가 아니고 재민이었나 보다. 자, 아무튼 자, 마플 시너지에 대한 질문 처리를 할 건데요. 나온 질문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문제에 대해서 쌤이 먼저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 혹시 오늘 시너지를 안 갖고 온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는 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특이 끝나면서, 물론 내가 수업 때 끝낸 거지 니들은 아직 계속 풀고 있는 중이었어야 돼. 계속 반복해서 푸셔야 돼. 외워질 때까지. 내신 보는 학생들. 자, 수특이 끝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풀이랑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였던 질문 처리, 그리고 숙제다 보니까 이 2권은 좀 갖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답지까지 갖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 답지는 쌤이 뭐 파일로 보내주니까 좀 무거울 텐데, 뭐 미안해. 아니면 여기 두고 다녀도 상관은 없는데, 뭐 아무튼 혹시 마플이 없는 학생들은 쌤이 그 파일로도 단톡에 올렸고요. 그리고 수업 영상 다시 보면서 집에 있는 마플로 질문 나왔던 거 프리 영상 다시 봐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래서 27번 문제부터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얘부터 해결을 좀 해볼게. 다음 그림과 같은 광고 디자인에 있는 8개의 화살표를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한 번씩 이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특정한 3가지 색이 이웃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는? 아, 이 문제 굉장히 별로인 문제죠. 굉장히 별로인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구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런 문제 표현을 보면 무조건 헷갈려. 왜 헷갈리냐면 이 사발롬이 지금 특정한 3가지 색이 이웃하도록 한다 그랬잖아. 그럼 너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 색깔이 이렇게 있다고 쳐. A색, B색, C색, D색, E색. 순서 까먹었어. A, B, C, D, E, F, G. 자, H색까지. 이제 H색이야. 그래서 8개의 색이 일단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여기서 특정한 3가지 색이 이웃한다 그랬잖아. 그럼 애들, 우리 학생들, 스튜던트의 어떤 마인드는 뭐가 될까? 떠오르는 생각은, 자, 너희들의 이렇게 머가리가 있어. 그럼 목이 이렇게 있고, 그럼 너희들 땅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특정한 색 3개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치? 그래놓고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럼 내가 이 8개의 색 중에서 특정한 3개의 색을 골라줘야 되겠다 해서 8, C, 3을 이렇게 해서 고른다고. 그 다음에 골랐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83을 할 거니까 얘네 셋이 골라졌다고 쳐. 그럼 너희들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얘네가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명 배열하는 거야. 그치? 6명 배열하니까 원에다 배열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뭘 가이겨? 5팩을 가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네 3명이선 자리 바꿀 거 아니야. 이웃해도. 그럼 몇 팩을 가이겨? 이렇게 3팩을 가이겨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120이고 얘가 6이기 때문에 이렇게 720으로 나올 건데,
그 720에다 이제 83을 곱하게 되면 당연히 보기에 전혀 답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 새끼가 싸발 새끼입니다. 자, 왜 이 문제가 별로냐면 원래 문제에서 특정한 세 가지 색이 이웃하도록이란 말은 문제에서 이미 이웃할 세 개의 특정색을 골랐단 얘기야. 특정한 색 세 가지를 문제에서 이미 특정한 놈 세 개를 골랐단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내가 너희 뭐가에 그려놨지만 미안해. 너무 상스럽지? 미안해. 자, 특정한 색 세 개를 내가 골라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학생들 입장에서. 8가지 색 중에 3개 이웃하를 내가 정해주고 그 다음 걔를 이웃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니, 특정한 색 세 가지 색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미 세 가지를 고른 거야. 걔를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되는데 표현이 매우 애매하므로 이런 문제는 최근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질문으로 나온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별로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뭐 쌤,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내시면 학교 선생님도 애매해지실 거야. 이렇게 안 내실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세 가지를 과연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지 문제에서 정했는지. 근데 참고용으로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중에 불리해질 필요는 없잖아. 보통 이렇게 특정한 세 가지 색이라고 언급을 하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골랐단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는 계시되 매우 별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7번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를 고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720이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3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그림은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4개의 합동인 정삼각형을 만든 것이다. 서로 다른 5개의 색깔 중에서 몇 개를 골라 4개의 영역이 구별되도록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는. 자, 얘들아, 그러면 칸이 4개가 있잖아. 자, 칸이 4개가 있어. 색깔은 몇 개가 있어? 색은 5가지를 갖고 있어. 그럼 어차피 색을 5개 다 쓸 수는 없죠. 어떤 한 칸에 섞어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은 4개 이하로 써야 되는데 애들이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뭐냐면 4개를 써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 4개를 쓰지 않아도 괜찮죠? 너희 잘 생각해봐. 이런 모양의 도형의 경계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 몇 개만 써도 괜찮아? 한 개를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다 빨간색으로 칠했어. 그럼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려면 몇 개부터는 괜찮은 거야? 2개부터 괜찮죠. 쌤, 이거요. 이 문제가 약간 싸발스러운데 그래도 얘는 좋은 문제야. 왜냐하면 나는 색을 2가지를 써도 괜찮구나. 그 다음에 색을 3가지를 써도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색을 4가지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색을 2가지 쓴다는 건 무슨 말이겠니? 진서가, 너가 아까 방금 전에 2개부터 괜찮다고 했는데 왜 괜찮은지 얘기 좀 해줄래? 가운데 하나 정해놓고 그다음 나머지 3개 다 집어넣고. 그렇지. 그러니까 가운데만 다르면 되지. 그럼 내가 OC2로 5개 색깔 중에 2개를 골랐어. 2개 골랐지. 골라진 애가 빨파라고 쳐. 그러면 여기 빨 칠하면 나머지는 다 파잖아. 이렇게 하면 구별될 거 아니야. 4개의 영역이. 또 뒤바꿀 수도 있는 거지. 가운데가 파, 나머지가 빨.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치? 5개 중에 2개 색깔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빨, 파파파, 파, 빨빨빨 이렇게 하면 무조건 4개 영역이 다 구분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생각을 해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일단 20가지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3가지 색이 제일 어려울 테니까 4가지 색부터 할게요. 4가지 색이라는 건 어차피 뭐 하시는 거야? 탕 있는데 색깔을 4개 고르실 거라고. 이렇게 OC4로. 괜찮니? 그 다음에 OC4로 4개 고른 다음에 얘도 하나 골라줘야 되겠지? 가운데 거는 회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는 고유하죠? 그래서 4C를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치? 5개 중에 4개 뽑은 다음에 그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빨 하고 집어넣었어.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주노초가 있을 건데 주노초를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차피 뭐냐? 2팩이죠. 원순위를 작동할 거니까. 그치?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두 번째 계산법은 뭐가 있냐면
5가지 색 중에 그냥 하나를 골라서 미리 여기다 칠해. 그럼 이제 4개의 색이 남았죠. 4개의 색이 남았는데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배열을 다 시킨 다음에 몇으로 나눠? 3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그치? 자, 얘를 계산하면 5, 4, 2니까 40까지 이렇게 나오나? 자, 얘를 계산하셔도 4, 3, 2에서 3 하나 약분되니까 8, 5, 40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건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아무튼 40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3가지 색을 칠할 때만 봐주면 되거든요. 자, 3가지 색을 이렇게 칠할 거예요. 자, 3가지 색 칠할 거면 일단 5가지 색깔 중에서 3개를 먼저 이렇게 골라놨겠죠. 걔가 빨, 주, 노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시상으로 3개를 골라놓고 가운데에다 이제 뭐만 할 거냐면 가운데에다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운데에다 넣을 거야. 걔는 유일하게 가운데에만 칠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빨간색에 만약에 칠해졌다고 쳐봐. 그러면 얘 어디에도 빨간색이 못 온다고. 경계가 흐려질 테니까. 괜찮지? 그러면 3C1로 빨간색이 골라진다고 치면 이제 준호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칠하는 거죠. 그치?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주노가 있겠지. 근데 걔는 어차피 주노와 똑같고 주노와 똑같으니까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주노노 있겠지. 근데 걔도 어차피 주노노랑 똑같고 주노노랑 똑같으니까 회전하면 어차피 모일 수밖에 없다? 2가지만 더 있겠죠. 이렇게. 그쵸? 주주노, 주노노 이렇게. 어차피 회전하면 동일할 거니까. 그래서 2까지 곱하면 10, 3, 2 해가지고 60까지가 이렇게 있겠네. 자,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120까지로 일단 정리가 되실 것 같고 정답은 4번이겠죠. 이게 일단 33번 문제였어. 다음으로 그럼 우리가 이번엔 37번 문제로 좀 넘어가서 문제를 볼 건데, 자, 얘들아, 이거는 답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답을 외워. 얘 그냥 30이야. 알겠어? 이건 너무 네임드라서 정육면체에다가 각 면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 6개의 색깔로 그냥 30이라고 이따 외워놔. 왜냐면 그냥 너희들 봐봐. 내가 2에 6승하고 물어보면 계산 안 하잖아. 64잖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정육면체가 있는데 얘가 6개의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그냥 30 하고 그냥 외워놓으셔도 괜찮아요. 설명 안 드리겠단 말은 아니야. 드릴 건데 애들이 이걸 이해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외우는 게 더 빠르더라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왜 2번이 되냐? 자, 이 정육면체라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게 회전에서 일치하는 걸 같은 것으로 볼 건데 얘는 회전이 그냥 평면 도형과 달라요. 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6 이렇게 있으면 팅팅팅팅팅팅 이렇게밖에 못 돌려. 자, 정육면체는요 가로로 슥슥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슥슥 돌릴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 얘가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2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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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리는 거랑 두두 이렇게 돌리는 게 2가지가 있으니까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차단해야 되거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지금 6가지 색을 갖고 있잖아. 근데 6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 색 있지. A, B, C, D, E, F 중에서 한 가지 색을 미리 한 면에 칠해버리는 거야. 그 경우의 수 몇 들겠니? 안 들죠? 왜? 내가 이제 A를 먼저 칠할 거야. 근데 A를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그치? 그러면 내가 그냥 A를 먼저 칠하고요. 걔를 이제 뭐 할 거냐면 밑면에다 탕 하고 고정시킬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A를 딱 먼저 칠해놓고 얘는 경우의 수가 안 드는데 걔를 가지고 뭐 할 거야? 바닥에 딱 이제 내려놓을 거야. 그럼 A가 밑에 있는 거 맞죠? 밑에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옆에 면들은 잘 생각해봐. A가 밑에 딱 있으면 B가 여기 칠해지나 여기 칠해지나 저 뒤에 칠해지나 이 옆에 칠해지나 똑같아. 회전하면 일치하기 때문에. 하지만 A가 탕하고 바닥에 있는 순간 유일하게 자기 정체성이 있는 면이 생기죠. 누구야? 마주보는 면. 그치? A의 옆면은 4개나 되고 4개는 다 회전하면 일치해. 근데 A랑 마주보는 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야. 걔는 유니크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잖아. A가 밑에 땅 바닥에 있을 건데 내가 A 옆에 올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회전하면 다 일치한다고. 하지만 내가 A를
난 너가 좋아 하면서 이렇게 마주봐. 이건 유일하게 한 면밖에 없다고. 그치? 정체성이 있는 면이야. 그래서 A를 칠할 때는 경우의 수가 안 들었는데 A의 맞은편에 어떤 애가 있을지를 결정할 때 OC로 이렇게 결정을 할 거란 말이야. 나머지 5개 중에서. 뭔 말인지 알겠니? 아, A를 넣을 때는 일단 모든 6명이 다 평등한 면이고 정체성이 없는 면이기 때문에 A를 칠할 때는 경우의 수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A의 맞은편에 있는 면은 이제 A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진 자리고, 그러니까 OC를 곱해서 내가 맞은편에 있는 색깔 하나를 고르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A가 있고 B가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난 이제 뭐만 칠하면 돼? 옆면만 칠하면 돼. 맞지 않니? 자, 옆면에 대해서는 4개가 다 정체성이 아직 구분되지 않는 면이죠. 가로로 회전하면 다 일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4개가 남았는데 걔를 몇 팩으로 계산해? 3팩으로 원순위로 계산해 주는 거지. 그러면 5 곱하기 6 해서 30이 정답인데, 뭐 이 과정을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알아놓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나 네임드고 굉장히 맨날 뻔하게 나오는 문제여서 정육면체 6가지 색깔은 그냥 30개로 외워놔도 상관은 없다. 솔직히 확률과 통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습관으로 풀어요. 아, 이거 30이었지? 30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게 일단 37번 문제가 될 거고, 다음 질문이 좀 다음 단원 넘어가겠네. 자, 78번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78번 문제입니다. 1, 2, 3, 4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고, F1과 F2와 F3을 더한 것이 3F4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게 살펴봤더니, 잠깐만, F1과 F2와 F3을 더한 것이 이렇게 3F4보단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판단할 때 일단 F4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겠네. 얘가 몇이냐에 따라서 나머지를 결정할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갑자기 미친놈처럼 난 F1이 누군가를 보고 얘를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센스가 없잖아. 그치? 당연히 얘가 기준이 되는 게 맞겠지. 두 번째는 K가 1, 2, 3일 때 FK랑 F4는 달라. 그러니까 F1이랑 F4도 이렇게 달라야 되고요. F2랑 F4도 달라야 되고요. F3이랑 F4도 달라야 되는 거니까 F4는 그러니까 유일할 거란 말이야. 자기가 혼자서 값이. 그럼 잘 봐. 너희들은 어차피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얘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와 3인 경우와 4인 경우로 나눠야 되지 않겠니? F4가? 그럼 1이라고 탕 하고 쳐봐. 그럼 얘네 셋이 더해서 3 이상이 되면 되는 건데 누구도 1이어서는 안 되죠. 그치? 근데 봐봐. 너희들이 1이 땅 들어가면 얘가 3인데 어차피 얘가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도 아니면 다 어차피 2, 3, 4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더해서 무조건 3보단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F1이 2, 3, 4 중에 누구여도 상관없고, F2도 2, 3, 4 중에 누구여도 상관없고, F3도 2, 3, 4 중에 누구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얘가 될 수 있는 것도 2, 3, 4, 얘도 2, 3, 4, 얘도 2, 3, 4니까 그냥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27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어 버릴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아마 이 1이 제일 쉬울 거야. 4도 제일 쉬울 거고. 왜냐하면 자, 봐봐. 이번에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4를 집어넣으면 12야. 맞아? 그럼 1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네 셋 다 몇이어야 돼? 4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작아질 거야. 근데 얘가 4가 돼버리는 순간 얘네들은 다 4일 수 없지. 최대값이 3이지. 그럼 3, 3, 3 더해봤자 얘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4일 땐 아예 성립 안 하고 여기서 0가지가 나오겠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1이랑 4일 때가 제일 쉬운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이제 2일 때 붙게. 2일 때. 자, 2가 이렇게 탁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가 2기 때문에 누구도 2가 되면 안 돼. 근데 얘네 합쳐서 몇이야? 6이죠. 3, 2 곱해서 6이기 때문에 6만 넘기면 된다고. 근데 2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2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6을 넘겨야 돼. 그러면 뭐만 피하면 될까? 자, 2를 사용하지 않아요. 1, 2, 3, 4가 있는데 2를 사용하지 않고 3개를 더할 거야. 그럼 봐봐. 1, 1, 1 안 되죠. 1, 1, 3 안 되죠. 근데 1, 1, 4는 어때? 되지. 얘가 6이니까 1, 1, 4는 괜찮잖아. 그럼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얘가요
1, 3, 4 중에 하나, 얘가 1, 3, 4 중에 하나, 얘가 1, 3, 4 중에 하나가 되는 전체 경우의 수가 3의 세제곱 27개인데요. 거기서 뺍시다. 빼는 게 빠를 것 같으니까. 뭘 뺄까? 일단 111을 빼야 되겠지. 111이었던 거 하나 빼야 되니까 한 개를 먼저 뺐어. 그 다음은 못 빼야 될까? 113 빼야 되죠. 근데 걔는 113, 131, 311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맞지? 아, 그러니까 세 가지 뺍시다. 근데 지금 1 3개 카운트한 거랑 1 2개에 3 하나 카운트한 것까지 봤어. 근데 이제 다른 조합을 생각하면 무조건 6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1을 2번 쓰고 4를 한 번 써도 6 이상이고 1을 한 번 쓰고 나머지 걸 쓰는 순간 무조건 6 이상이니까 아, 얘만 빼면 되네요. 그래서 27에서 4를 빼서 23가지의 경우의 수가 탄생을 할 겁니다까지 가겠지. 그쵸? 왜 4를 뺀지 잘 기억하시는 거야. 111일 때랑 113, 131, 311일 때 총 4개 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3일 때를 볼게. 자, 3일 때야. 3이 되면 얘는 9가 될 거야. 자, 9 이상입니다. 자, F1과 F2와 자, F3을 더해서 이렇게 9 이상이시면 되는데 그 누구도 3이어서는 안 되죠. 얘가 1, 2, 4의 후보가 있고 1, 2, 4의 후보가 있고 자, 1, 2, 4의 후보가 있어요. 얘는 생각해보면 얘는 9를 넘기는 경우가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방으로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사건 계산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는 6보다 작은 경우가 더 적었잖아. 확실히 적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사건 4개를 구해서 뺐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9를 넘기는 게 더 작을 것 같아서 9를 넘길 수 있는 조합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만약에 4를 이렇게 2번 썼어? 3번 써. 자, 4, 4, 4. 그럼 9 넘겨버리죠. 그 다음 4, 4 해놓고 2 해도 9 넘겨버리죠. 그 다음 4, 4, 1 해도 9 이상이죠. 9니까. 이거 말고 더 있니? 없을걸? 4를 3번 쓰거나 4를 2번 쓰는 거밖에 없을걸? 4를 한 번 쓰게 되면 9 못 넘길걸? 그렇지 않아? 아, 그래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4, 4, 4 한 가지. 4, 4, 2는 몇 가지 나오겠어? 3가지 나오겠지. 4, 4, 2, 4, 2, 4, 2, 4, 4. 그 다음에 4, 4, 2도 당연히 3가지 나오시겠지. 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7가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7가지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아, F4가 1일 때 27가지, 2일 때 23가지, 3일 때 7가지, 4일 때는 불가능. 그래서 다 더하시면 몇이냐? 57이 정답으로 나오면서 정답이 5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질문이 뭐 한 2문제 남아있긴 한데 어차피 다음 단원이기도 하고 지금 시간도 딱 이제 7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받고 자, 쌤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뭐냐면 분명히 쌤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마플 시너지 내가 앞으로 질문 처리 쭉쭉 해드릴 거니까 좀 보내라고 했는데 좀 너무 소수가 보낸 것 같아. 그치? 좀 더 숙제 꼼꼼하게 하고 더 많은 시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내신 기간이야. 너희들 중에서는 내신을 위해서 확통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수능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둘 다를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플 시너지라는 책, 풀수록이라는 책,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라는 책은 그 세 개를 위해서 목적이 전혀 어긋남 없이 다 좋은 책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빼고 쌤, 전 내신만 할 건데 풀수록을 열심히 해야 되나요? 얘는 수능 기출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확통의 내용이 그렇게 다르니? 아니야. 다 같은 내용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3월 학평 얘를 학교 시험에 녹일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학평에 대한 문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쌤이 다음 주 중에서 시험 대비 교재에 뭘 나눠줄 거냐면 수특 변형, 수능 특강을 나름대로 업체들에서 변형한 문제집이 있어. 그거 일단 거기에다 플러스로 3월 학평 변형 한 문제집이 하나로 딱 합쳐져 있거든. 아, 물론 이 합치는 작업은 우리 쌤들이 했어. 그래서 아무튼 이걸 다음 시간에 나눠 드릴 거니까 너희들은 풀수록, 그 다음에 시너지 두 개를 가지고 일단 집중해서 숙제를 잘 하시고 수특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제발 상위권답게 행동해. 내가 하라는 공부의 스타일은
니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잖아. 그렇게 해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누구 말을 들을 거야? 여기서 어차피 공부 내가 제일 잘했을 거 아니야. 그치?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수특을 어떻게 해라? 수특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문제가 외워질 때까지. 알겠어? 특히 레벨 2까지는 계속 풀어보고 3는 좀 막판에 외우면 되고. 아직 어려우면 3 가지고 지금 괜히 시간 쓰지 마. 어차피 아직 뇌가 거기까지 못 미칠 수가 있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복잡하고. 아무튼 긴 말은 생략할게요. 일단 수고 많으셨고 마플 시너지 질문 잘 보내주세요.